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지금 미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최근 백인 경찰관이 흑인을 목눌러 질식사를 시킨 사건 때문에 미국 전역 25군데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결코 만만치가 않은 도전이죠. 사실 우리보다도 더 큰 도전이 지금 미국에게 놓여 있는 게 코로나 도전입니다. 10만 명 이상의 거의 10만 명 가까이 목숨을 잃고 사실 3천만 명이 실업자가 되고 GDP가 17%나 빠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가 재정보다도 더 많은 돈을 5조 달러 이상을 지금 들어부어가지고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정작 미국은 죽지 않습니다. 더구나 트럼프가 끌고 가는 미국은 죽지 않을 겁니다. 오바마는 이 틈을 타서 사실 어떻게라도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소문에는 미셸 오바마를 바이든의 러닝메이트, 다시 말하면 부통령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가능성도 아주 높고요. 물론 미셸을 러닝메이트로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오바마가 나서는 것도 있지만 오바마는 사실 트럼프가 이번에 재선에 확실히 당선되면은 오바마의 과거 실책에 대한 그 추궁도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바마는 지금 트럼프가 제대로 코로나에 대응을 못하고 있다라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자, 각설하고 트럼프 재선이 되겠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선됩니다. 트럼프는 재선이 되고 제가 요새 최근에 얼마 전에도 김정은 거도 냈지만 왜 이렇게 느닷없는 역학이나 사주 명리학을 들고 나오냐. 전 교회도 다닌 사람입니다만 결국 제가 발견한 것은 사주가 바로 달란트예요.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모두에게 능력을 준 게 바로 우리 사주에서 나타납니다. 각자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사주에 드러난 겁니다. 취약점도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운칠기삼이라는 게 사실은 운명이라는 게 움직일 운자에 자기의 명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게 타고나는 거하고 태어나는 거하고 죽는 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장폴 사르트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인간이란 B와 D 사이에서 영원한 a series of C다. birth, 태어나는 것에서 death, 죽는 것 사이에 끊임없는 C다. C는 뭐냐? chance라고요. chance가 아니라 choice라고 했습니다.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라는데 이 선택이라는 게 결국 개개인의 달란트, 자기의 강점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좀 더 노력해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게 동양학적으로 얘기하면 사주학이에요. 트럼프 재선되나 왜 재선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재선되고 트럼프가 지금 원래 우리 나이로 75살입니다. 77살에 있을 중간선거에서는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두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 사주에서 보면은 먼저 이 본원에서 나오는 이 기토와 월지에 있는 오, 이게 5월에 기토라는 게 화토충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화가 너무 많아서 화와 토의 이 어울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 트럼프의 사주를 본다면은 어마어마하게 뜨겁죠. 기토에 또 미토에 오토에 술토에 오화에 미화에 죄송합니다. 술토에 병화에 그러나 이 사주에 있어서 토의 기운을 가진 진술충미는 엄밀하게 토의 성격이 아니고
옆에 혹은 강한 거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병화라든가 오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술은 흙의 역할보다는 불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사람이며 이렇게 화토중탁인 사주는 사실은 반종교인의 성격이 더 강해요. 트럼프가 굉장히 이 크리스찬이티에 대해서 강한 사람이에요. 하기야 자기가 대통령 되기 전에 20년 전에 모 목사가 트럼프에게 당신은 20년 후에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자기 인생 20년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목을 걸고 달려온 사람이에요. 그냥 집장사 하는 사람 아닙니다. 집장사 할 만도 하죠. 정인, 편인 다 들은 거, 정인이 들었는 거, 정인을 통해서 급제, 이 뭐 집장사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 화가 이렇게 많다라는 건 뜨겁다는 얘기예요. 뜨겁도 많고 뜨겁기도 하고 말을 못 참는 거예요. 이걸 좀 불기운을 깔아앉혀 줄 수 있는 게 수입니다. 그리고 금의 기운이에요. 트럼프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뜨거운 기운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쟁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미사일 안 날립니다. 폭탄 안 쏩니다. 저걸 뭐 쓰면 화를 더 쓰면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병들어 죽죠.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화기운이 많기 때문에 아주 속이 뜨거워요. 말을 못 참는 거야. 그래서 계속 떠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떠드는 소리가 거침이 없어요. 거침없이 떠들기 때문에 남들이 하고 싶은 소리를 자기가 대신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엄청나게 욕하는 사람도 많지만 대리만족을 느낀 사람도 많다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아주 극명하게 갈라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지금 운에 와 있는 것은 68대운에 와 있어요. 68대운. 68대운 신축대운이에요. 물이 와야 돼. 축축한 기운이 와야 돼. 축이 사실은 금이지만 이것은 수의 성격도 상당히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이라는 건 겨울이에요. 그런데다가 겨울에 찬물이에요. 아주 진흙, 찬, 얼음기가 있는 찬물에 가까운 그런 거예요. 진흙물과 같은 건데 올해가 경자년이니까 경금수, 금생수, 경금의 자수를 살리면서 금생수해서 올해는 진짜 물바다가 되니까 트럼프로서는 아주 좋은 해입니다. 이 뜨거운 기운을 있죠? 기, 미, 오, 술, 병을 좀 녹여주는 이렇게 쿨다운 시켜주는 역할까지 하니까 무조건 올해는 트럼프가 이기게 돼 있는 겁니다. 자기 운에 소위 말해 중화를 시켜줄 수 있는 이 뜨거운 걸 중화시켜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77살이 되면은 이민년 77살이 되는 내년이 신축년 그 다음에 이민년 이 임목이 들어오는 것은 결코 이분에게 좋지 않아요. 예. 금의 기운을 더 약하게 하기 때문에 기관지가 안 좋아지거나 화다 목분돼서 간이 안 좋아지거나 건강도 아주 안 좋아지고 잘못하면 중풍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중간 선거는 트럼프가 못 이길 것 같습니다. 옛날에도 보면 뭐 오바마도 잘해놓고 중간 선거에서 정말 참패를 봅니다. 부시도 이라크 전쟁에서 이기고 자기는 당연히 중간 선거에서 이길 줄 알았더니 전쟁에서 어마어마하게 전투에서 49일 만에 이라크를 함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그리고 정말 돈 안 들이고 쉽게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전후에 부시가 얻은 손가락질은 그게 정당한 전쟁이었냐 제대로 했느냐. 왜냐하면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죠. 이라크와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이 되는 전쟁을 지금 트럼프가 마감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뜩하면 트럼프는 시리아에서 미군을 빼겠다. 아프간에서 미군을 빼겠다. 아프간에서 빼가지고 일정 부분 다른 나라에 갖다 놓겠다. 이라크에 갖다 놓겠다. 시리아에 좀 더 갖다 놓겠다. 이러니까 뭐 사실
폴란드 같은 데는 그거 다 가져가지 말고 우리한테 좀 주라. 영구 주둔 좀 시키라. 사우디아라비아도 우리를 좀 더 주둔 시키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지금 중국의 홍콩 보안법 한 사람을 반대하고 한 사람 반대하고 전부 찬성해서 통과시키자고 하는데 트럼프는 홍콩 보안법을 끼고 이거 중국이 홍콩 보안법 통과시킨 데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 홍콩에 대해서 특별한 지위를 인정해 준 거. 특별한 지위라는 것은 뭐 인종적인 특별한 지위가 투자하는 거, 금융 문제, 무역에 있어서 중국과 같은 기준을 쓰지 않습니다. 중국은 아직도 스스로가 자기들이 제3 국가의 무역 원칙을 따르려고 하니까 미국이 야 이만큼 잘 살도록 소위 말하는 WTO에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문을 열어줬는데 이만큼 잘 사는데도 아직까지 돈은 제대로 혼자 다 벌면서도 제3국의 무역 원칙에 준하겠다고 남아있겠다는 중국을 그냥 안 두겠다라는 거죠. 뭐 트럼프의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여기저기 뭐 네이처지에도 사이언스지에도 좀 나오고 했지만 트럼프는 야 우한 폐렴이 아니고 너들은 이 진짜 코로나를 의도적으로 우리 패권을 도전하기 위한 의도적으로 방만하게 퍼뜨린 이 병력이다. 역전이다. 전쟁으로 하는 병으로 하는 전쟁이다. 반드시 내가 중국에 한번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그래서 홍콩 보안법을 반대한다라는 걸 얘기했지만 어떻게 반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보안법을 내겠다라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 홍콩을 일단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겠다라는 원차이나 밑에 마카오, 대만, 홍콩, 뭐 신장 위구르, 티베트 넣고 낑낑거리고 가 있는 중국 그리고 600조에 가까운 1대1로 정책을 써가 전 세계의 50몇 개국을 전부 중국의 속국 비슷하게 중국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 수 있는 채널을 땅으로도 만들고 바다로도 만들어 해로라도 만들어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것 그런 헛된 욕심하지 말고 기축통화 너희들이 세계통화 역할을 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주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기축통화는 달러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수없이 얘기하는데도 기올라 붙어가지고 미국에게 기술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진짜 그렇게 내가 공산주의는 싫다고 얘기하는데 자본주의에 빨대 꽂아가지고 단물 다 빨아먹으면서 실질적으로 자본주의를 하면서도 아직까지 공산주의를 끌고 가는 중국에 대해서는 내가 대통령을 하는 한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뿌리를 뽑겠다. 이게 트럼프의 생각이에요. 트럼프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쉽지 않아 보이고 공격이 지금 뭐 흑인들 25군데에서 폭동이라는 건 거의 인종 갈등으로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 난관, 그런 도전, 그리고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미국이 나서는 소위 말하는 홍콩 특별지위에 대해서 이때까지 인정해준 특별지위 철폐하겠다라는 얘기, 이제 그만하겠다는 게 그리고 사실 WHO에서도 사실 WHO의 분담금을 지금까지 중국보다도 한 11배 정도 더 내고 있었는 게 미국이에요. 미국은 거의 한 6천억에 대한 해당하는 돈을 내고 거기에 비해서 중국이 부담하고 있는 건 한 5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회장이라는 WTO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중국말만 듣고 있으니까 코로나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도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중국이 입 다물으라고 얘기한 데 따라가 쉬쉬해 준 데 대해서 트럼프는 그 분노를 검취를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에서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미국이야말로 정말 중국 너가 내셔널리즘 국수주의로 가 진짜 국수주의가 뭔지 보여주겠다. 이건 내가 나서는 게 아니다. 미국 국민들이 중국 싫다 그런다. 중국 물건 쓰기도 싫다고 한다. 일단 우리가 이 생산과 물류의 이 순환체제를 완전히 한번 바꿔보겠다. 이때까지 중국 물건 없으면 우리가 못 사는 것 같았지만 한번 바꿔보겠다.
중국 없이도 미국이 살 수 있다는 건 너들 소비재 없으면 우리가 못 살 것 같지만 그가 덕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봐라. 보여줄 거다. 트럼프가 일단 원래 11월 달에는 재선이 됩니다. 조금 이따 계속 다루겠습니다만 한국은 이 소위 말하는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태도도 안 내놓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G10에 참여하라는데도 한국이 답을 안 보여주고 있어요. G10은 무조건 참여해야 됩니다. 트럼프 운이 앞으로 2년 동안은 계속 끌고 갑니다. G10 우리에게는 금융 세계적인 지금 세계 금융 위치가 33위밖에 안 되는 그렇게 뭐 금융의 허브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지만 아직까지 33위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홍콩이 금융의 허브에 이 자리를 뺏기고 있을 때 싱가포르, 일본 뭐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시드니 같은 나라까지 시드니 같은 곳까지도 나라가 아니라 호주의 시드니 같은 멜버른 시드니 같은 데까지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서울이 거기 경쟁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이럴 때 트럼프가 지금 G7은 낡은 체제다. 그러니까 이 G10이나 G11으로 가자 그러면서 호주와 인도와 한국을 끼워가지고 거기 러시아까지 불러요. 러시아가 사실 G11에 들어갈 경제력도 안 되지만 끼우는 이유는 뻔하죠. 다 손잡고 중국에 대해서 맞서자는 건데 한국만 중불나게 여기 얼른 막 일본은 막 코트를 날리면서 달려가고 호주도 정말 아이고 형님 고맙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국만 지금 눈이 그냥 도다리 눈이 돼가 한쪽은 중국을 보고 한쪽은 미국을 보고 있는데 정신 차려야죠.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지금 코로나 전국구의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될 건지는 한국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1930년 29년보다 더 심각한 실업난에 이미 도달하고 있는데도 살아나갈 길은 미국 줄을 붙들고 그래도 세계 초강국인 미국에게 줄을 대서 우리도 살아나가야 되는데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바이트 해주는데도 안 간다. 이거는 호박이 덩굴채 굴러들어오는 걸 발로 차는 겁니다. 더구나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2년 동안 남은 문재인 정권의 기간과 같이 2년이라는 건 중간선거 뭐 4년을 더 하겠지만 중간선거까지 트럼프의 영향력이 절대적일 때까지 동안 역시 문재인은 트럼프의 영향력 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G10에 초청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아메리카 땡큐 베리 마치 하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뒷발질을 하고 있으니 뭐 180석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으니까 다 하겠죠. 그런데도 뭐 민주당 젊은 친구들은 나스가 야 이 강국에 들어갈 수 있는 G7이 아니고 G10으로 해서 한국도 포함시킨다니 여기 들어가자 하는데 정신이 좀 제대로 든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트럼프는 재선이 됩니다. 그리고 2년 후 77살이 됐을 때 중간선거에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안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게 한국의 경제와 영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미국과 협력해 나가야 될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 어떻게 이 진짜 적당한 거리두기와 협력을 제대로 해 나가야 될 것인가. 둘 다 어중간하게 중간자라는 것은 미디에이터 조종자라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양쪽이 다 우리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말을 더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힘을 가질 때 조종자가 제 역할을 합니다. 만날 무슨 동북아의 조종자니 어쩌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트럼프가 오락할 때에 6월 10일 거를 또 6월 30일로 미뤘습니다. 생각하고 재고도 할 것도 없어요. G10에 오라면 얼른 가야지. 그게 그나마 이 눈에 앞에 뻔한 경제 위기에서 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건강이 좀 안 좋아서 방송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약속드리겠습니다. 좀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